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27분을 지나고 있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투데이 토픽을 급히 좀 올려드리고 나서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한 4시 정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하고 하고 있네요. 오늘 힘든 장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바깥에서 이렇게 모바일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모바일로 거래하는 건 안 하더라도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나라고 분석을 좀 해봤고요. 나름대로 밖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지금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더라도 분석을 한번 해봐야죠. 네. 보면 오늘 오전에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였답니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른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동성 긴축 강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홍콩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 인지세, 그러니까 주식 거래세죠. 우리나라도 있죠. 0.1%에서 0.13%로 인상할 것이라는 뉴스가 투자 심리를 악화했대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떨어졌다는 건데 이게 네, 이거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은 어제 이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달래줬죠. 어제 사실은 미국 시장 장 시작하자마자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밤 11시 30분에 시작하잖아요. 하자마자 한 10분과 20분 사이에 막 테슬라가 다른 이슈가 아니고 비트코인이 이틀째 떨어지니까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또 대량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해서 막 12%까지 장중에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의 만회해서 마이너스 2%대에서 마이너스 끝났고, 그게 밀리니까 많이 밀렸다가 다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그래서 좀 안심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터지네요. 중국에서. 그래서 안심을 하고 외출해서 룰루랄라 좀 이것저것 하고 왔더니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원래 오늘 뉴스가 아니고 계속 미국 국채 올라가는 거는 진짜 3척 정도 다 아는 얘기고요.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세 0.1에서 0.13, 0.03% 인상했다고 이렇게 폭락할 일인가요, 이게? 그리고 그건 중국 시장이고 좀 오바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이건 우리나라 겁니다. 과세 사각지대 있었죠. CFD 계좌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4월 1일부터 양도 차익 과세를 진행한다고 해요.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차익 매물이 쏟아진 건데 요거는 좀 인정할 만합니다. 왜냐면 CFD 계좌는 또 어느 정도 자금이 돼야 되고, 사실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좀 이렇게 자금 되시는 분들은 대주 조건도 피하고, 또 CFD 계좌는 잘 쓰시는 분들은 신용거래가 문제가 안 되니까 신용도 이건 10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매물이 쏟아진다면 전 요거는 좀 이해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오늘 좀 너무 과하게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시면 이게 우리 시장 거의 일봉하고 비슷합니다. 1분봉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갖고 살짝 올라갔다가 바로 급락하고 밀었잖아요. 요거 이제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장중에 미국 시장을 항상 보니까 미국 시장 보시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 요게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 돌아가죠. 1분봉이죠. 올라갔다가 여기 9시입니다. 여기 9시부터 10시 되는데 쭉 올렸다가 바로 밀었죠. 쭉 밀었습니다. 근데 정말 옛날부터 느낀 건데 얄미운 것들은 이것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시 30분 장 끝나고 나면 이게 또 올려요. 지들은. 이거 미국은 이제 새벽장이죠. 우리는 똑같죠. 여기서 또 잠깐 올라갔다가 쫙 밀죠. 그러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 장 끝나면 15시 30분이니까 장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 올린단 말입니다. 얄밉게도. 그래서 우리 시장은 똑같죠? 아까 공부한 거죠? 저기는 이제 그 이후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 1분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좀 더 사실 빨라요. 그래서 단타를 치더라도 저는 이 나스닥 1위 요걸 켜놓고 우리 시장을 파악을 합니다. 네, 시장 지도 보면 그래도 삼성전자만 버티고 나머지는 전부 코스피인데 10% 이렇게 멍들었죠. 네. 권투 선수, MMF 선수와 KO 당한 선수처럼 10% 이렇게 물들었네요. 그러면 종합 상황을 좀 볼까요? 종합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오늘이 왜 과도한 거냐면 우리가 개인이 한 5천원밖에 안 사고
외인도 4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이 외인이 지금 CFD 계좌가 많은 것 같아요. CFD 계좌가 전부 외국계로 잡히거든요. 금융투자는 좀 샀고 연기금도 뭐 3천억 팔던 놈들이라고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2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뭐 지수가 마이너스 2%, 또 지수가 마이너스 3% 빠질 때가 빠질 만큼 지금 이런 그런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좀 정말로 좀 억울한 면이 좀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이 그래서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좀 그죠? 다 빠져나가고 있죠. 코스닥만 조금 샀지 이거 다 팔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았죠. 네, 지금 아직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만 계속 밀릴 뿐이에요. 이럴 때는 제가 계속 저번 주부터 강조드리지만 현금 비중 50%를 갖고 있고 또 신용이 없거나 신용 비중이 적다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 물론 뭐 다 밀렸지만 종목이 그렇더라도 오늘 투데이 타픽 공부는 하고 지나가야죠. 네, 신세계 밸류에이션은 따로 안 내고요. 오늘 같은 날은 밸류에이션 내는 게 뭐 큰 소용이 없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아니고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걸로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세계 나왔고요. 이제 회복기로 진입했다. 4분기가 영업이익이 YY로 47% 감소했는데 업황 회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리서치 페이퍼에다가 좀뭐 빨간색을 좀 쳤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다른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했어요. 4분기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죠. 백화점들은. 근데 하나 고무적인 것은 까사미아 매출이 YOY 얘만 28% 성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영업 손실폭을 크게 줄였다고 하네요. 까사미아는 아시다시피 인테리어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가구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지금 좋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 본격화 될 것이다. 1분기가 전년도 낮은 베이스와 기저효과라는 소리죠. 소비 심리 회복으로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1, 2월 백화점 매출은 YOY 20%, 그리고 면세점 1 매출은 90억 원으로 4분기에는 80억 원까지 4분기에는 80억 원이었으니까 90억 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답니다. 이미. 그래서 이에 따라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무려 1860% 증가한 650억 원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작년 1, 2, 3월 달에 맞았으니까요. 그죠? 기저효과란 얘기죠. 그래서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은 코로나19 영향 가장 피해가 컸던 채널인 만큼 우리가 이제 백신이 계속 늘어나가 많이 맞게 된다면 수혜가 역시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탑픽으로 31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올리셨습니다. 박종도 애널리스트 훌륭하신 분이에요.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지금은 밸류에이션 내는 게 소용이 없어요. 지금 센치멘탈이 문제고 또 수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섬 가지고 왔어요. 한섬은 유명하죠. 예전에는 좀 예전부터 괜찮았지만 타임마인으로 옷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이뻐요. 저도 아내랑 백화점 가서 쇼핑할 때 보면 타임마인은 꼭 들려요. 거기 옷들이 또 몇 년이 지나더라도 유행도 안 타는 옷들도 있고 또 소재도 좋고 스타일이 좋아요. 그래서 좋고 또 이게 물론 좀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또 현대백화점에서도 밀고 있기도 하고요. 보니까 요즘 온라인 채널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좀 싸게 팔고 또 온라인으로 팔 수밖에 없죠. 지금 온라인이 강화가 됐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채널도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카테고리도 다변화되고요. 여러 가지 옷을 또 여러 가지 포맷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계층을 위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한섬은 좋아 보이는데 오늘 당연히 다 밀렸으니까 오늘 밀린 거죠. 오늘은 가격을 보지 말고 오늘은 시장이 어처구니 없이 밀렸으니까 좋은 정보도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우리가 다음번에 또 이 난관을 헤쳐나갈 때 참고가 되겠죠. 이것도 아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하고 카테고리가 다변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 매출 볼륨이 굉장히 커지죠. 온라인 쪽으로도. 그리고 저도 보니까 안에 보니까 이게 또 무배예요.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좋은 옷 다 시켜가지고 집에서 쫙 입어보고 그냥 무료배 다시 반송. 좋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더 한섬닷컴하고 H 패션몰, EQL 등 3개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화시켜가지고 각기 또 다른 계층, 다른 고객층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체 브랜드의 온라인 매출 규모가 다른 패션 기업 대비해서 월등히 높아가지고 이익의 질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익의 질이 높아지니까 ROI 레벨이 업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더해갈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ROI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이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커져가지고 이익이 되면 다 회사의 고가로 쌓이게 되고 그럼 그 회사는 계속 저평가 구간이 되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어요. ROI가 늙으면 PBR이 된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풍산 가져왔습니다. 풍산은 뭐 이거 여기 있는데 이거 뭐 꺼내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줄까지 쳐놨으니까 요거 부분을 보는데 최근 구리 가격이 9,000달러를 돌파했죠. 그래서 풍산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를 먹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풍산은 딴 거 볼 거 없고 구리 가격 강세 이어진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는 이거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일단 효성 첨단 소재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 그 PET 타이어 코드를 만들어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전 세계 돌아다니는 승용차 2대 중에 한 대는 얘 거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멀티플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탄소 섬유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해 보인다. 시장 진입 후에 작년 하반기에야 겨우 흑자전환 했지만 그리고 넘버 1, 2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도레이 케미칼 같은 데죠. 일부 그레이드 제품에서는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동사의 시가총액 약 1.3조 원이지만 동사는 탄소섬유 부분에 대규모 적자 실현 등에도 불구하고 과거 탄소섬유 설비, 건설이라든가 R&D 지출 비용에 6천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였는데 앞으로는 2030년 정도 되면 수소탱크용 탄소섬유 수요가 작년 대비해서 약 86배, 8.6배도 아니고, 네, 그죠? 86배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먼 것 같아도 이런 걸로 또 멀티플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좋다는 거고요.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가지고 왔습니다. 포스코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 없으실 테니까요. 그냥 요것만 볼게요. 중요한 것은 요것도 뭐 요즘 부생수소 많이 남잖아요. 근데 부생수소 갖고 팔 수는 없어요. 다시 재투입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2050년까지 수소 생산량을 500만 톤으로 확대해 수소 사업을 연매출 30조 원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그룹과 수소사업 협력에 대해서 얼마 전에 포괄적 업무 협상 맺었죠. 그러니까 2050년 어느 천년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는 지금 철강업이 좋기 때문에 그 본업이 먼저가 되고 이런 것들은 멀티플을 한두 개 정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상으로 오늘은 간략하게 종목 공부 좀 해봤고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장세에서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아무리 분석해 봐도 오늘은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느냐 싶고요. 또 얄밉게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실시간 미국 나스닥 분봉이에요. 실시간인데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끝날 때 이거 이렇게 최저점으로 끝났죠, 그죠? 그 이제 계속 올려요. 정말 얄밉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거 계속 커플링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요. 어쨌든 간에 이게 여기서 또 폭락하는 것보다 낫죠. 네, 그럼 내일이라도 우리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물론 미국은 지금 새벽장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1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 와중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길은 또 손실을 최소화할 길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제가 쉬고 좀 더 종목을 엄선해서 이 와중에도 괜찮았던 종목이 뭔지 앞으로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해보고요. 2부에서는 제가 간략하게나마 전체 시황
분석, 전 세계 시황 분석을 다시 한번 크레딧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이렇게 밀렸는데 아까 같이 그런 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숨어 있지 않나? 이것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은 돈치는TV의 돈치는 기기였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